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크립토 마켓이 폭풍 전야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 1월과 같은 상승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51% 하락한 26,4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0.84% 하락한 1,83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2.12% 상승한 0.53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6.7%, 20.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먼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7%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4.7%, XRP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3%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네, 미 증시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볼까요? 네, 미 증시의 경우는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다 상승 마감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0.23% 상승한 모습, 환율의 경우는 마이너스 0.5% 하락한 1293원을 나타내고 있네요. 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암호화폐 규제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다음 주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 US는 9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미 SEC가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이데올로기 캠페인을 추구하기 위해 극도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전술을 사용했다라면서 이로 인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은행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어제 USD에 대한 입금을 중단하며 이르면 오는 이제 6월 13일부터 법정화폐 USD 인출 채널을 일시 중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앞서 미 SEC가 이제 지난 5일 바이낸스를 시작으로 코인베이스까지 기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은 오는 13일에서 14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FOMC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BDA 캐피털 파트너스의 최고 경영자는 CNBC에 우리는 지금 뉴스 공백 상태에 있다. 실적은 끝났고 부채 한도는 해결됐으며 다음 주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회의를 기다리는 상태다라면서 연준이 일시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이던스가 어떨지 화요일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와 그 다음날 나오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어떠할지가 정말로 중요할 것이라는 코멘트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참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번 소송은 무모한 면이 참 많습니다. 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과도하게 억지스럽고 메이저 코인들을 모두 증권이라고 싸잡아 공격해 버리니 이 정도면 그냥 코인 자체를 부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게리 겐슬러는 크립토커런시가 필요 없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무리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결판을 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판을 흔들기 위한 전략적 소송인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 적당히 겁을 주다가 SEC가 적당한 시기에 조용히 취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만약 SEC의 승리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거래소는 SEC의 기준에 따라 상장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미국 내 거래소들이 SEC의 기준에 맞춰 증권으로 코인을 상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XRP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XRP는 글로벌 송금에 최적화된 코인입니다. 실제 비트코인을 사용해 본 사람은 많지 않아도 XRP를 직접 송금에 이용해 본 사람은 꽤 많을 겁니다. 이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매우 낮기 때문인데 이 실제로 2017년부터 코인 거래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비트코인은 송금에조차도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XRP를 거래소에서 매매만 할 수 있다라면 송금에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기준 자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 증권이라고 한다면 거래소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죠.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에 앞서 일단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고 싶어도 SEC에서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SEC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증권거래위원회니까 이 증권으로서 코인을 보겠다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SEC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를 뒤흔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명목상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코인에 대한 규제권을 갖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이 코인의 호의적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시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소송으로 코인의 숨통이 끊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뜻인데요. 이번 소송으로 바이낸스 US의 자산이 동결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SEC가 주장하는 투자자 보호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크립토컨트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이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유출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유출된 비트코인은 콜드월렛이나 다른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소로 옮겨지는 중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불안전한 장에서 이 닥터 비트맨이 코인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파트너 넥소를 소개합니다. 2018년부터 문제없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 중인 넥소는 제가 꼭 필요한 코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감사한 스폰서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넥소는 현재 아래 링크를 통해 신규 가입하는 회원들에 한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할 경우 최소 9에서 최대 16%의 연 이자를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USDT를 예치 중이고 따로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언제든지 출금 가능한 상태인데 매일 연 9%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넥소 관련해서는 지난 2022년 말 SEC의 횡포로 미국 일부 주에서 철수를 했고 11월에는 FTX 사태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CeFi 서비스들이 사업을 지속하지 못했던 것과 달리 넥소는 아예 실시간으로 제3의 감사기관을 통해 실시간 지급준비금 비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설립자가 100%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점 또한 또 다른 CeFi들 업체들과는 구분이 되는 지점이죠. 여기에 더해 안전 관련 라이선스와 승인을 CeFi 중에서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CeFi 업체이며 실제로 저도 CeFi와 DeFi를 통틀어 넥소만 2021년부터 이용 중입니다. 이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게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코인을 USDT로 바꿔서 스테이킹하면 최대 연 16%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넥소에서 신규 가입자 분들 그리고 넥소에 가입은 했지만 단 한 번도 입금해 본 적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 내용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남겨두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비트코인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이슈가 비트코인의 하락을 직접적으로 유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을 잠궈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큽니다. 이 박스권에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답답한 상황에서 어쩌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큰 것이죠.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연준이 금리에 있어 어떤 선택을 할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격 눌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심리 단계 이상에서 아무리 미래에 상승할 것을 알아도 지금 하락하면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 주식, 코인 모든 자산 거래에 이것은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싼 것이고 향후 2024년 반감기를 지나게 되면 결국 2025년쯤
때쯤 가격이 폭발할 걸 알면서도 지금은 좀 기다리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선택이죠.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선물 레버리지를 할 시기가 아니라 착실하게 비트코인 현물을 쌓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장이 오면 그때 가서 비트코인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TV를 보는데 비트코인이 폭등해서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면 더 오를 거라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을 조금 삽니다. 그러면 진짜 폭등을 더 합니다. 그때 왕창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알트로 불이 옮겨집니다. 네, 빚을 내서 알트를 조금 삽니다. 그러면 좀 오르는 것 같던 알트가 왕창 순환매 이제 순환 상승을 합니다. 그때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가 알트코인에 몰빵치고 결국 마이너스 90%를 보게 되죠. 지금 비트코인을 사면 하락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비트코인 예상가는 30에서 50만 불입니다. 지금 가격으로 보면 10배 이상의 상승이죠. 그러니 27K에 살지 26K에 살지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매월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수 중이고 매도는 결국 2025년 어딘가가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그간의 사이클을 경험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동하고 있지 못할 뿐인데요. 그런 점에서 저점이다 싶으면 바로 매수에 들어갈 것입니다. 실제로 바이낸스를 제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25,000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원상 복귀가 됐죠. 이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저점에서 사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런 점에서 6월은 저점이 될 것이고 7월에는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그럼에도 긍정적인 코멘트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낸스가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며 곤경을 처한 상황이 오히려 호재다라는 소식이 또한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시우드 바이낸스 곤경, 코인베이스의 호재, 비트코인 100만 달러 전망 고수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법률적 문제에 직면한 것은 장기적으로 코인베이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아크 인베스트의 최고 경영자 캐시우드가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8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모두 미 SEC로부터 소송을 당했지만 이 코인베이스와 달리 바이낸스에 사기 등 범죄 혐의까지 추가됐음을 지적을 하였는데 이 캐시우드의 경우는 바이낸스는 더 많은 범죄 활동에 대한 규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사기라면서 때문에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지면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캐시우드는 SEC가 코인베이스를 범죄 행위로 기소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언급하였다고 하는데 이 오드는 어떤 토큰이 증권이고 스테이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한다라며 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모두 이 두 가지 질문에 직면해 있지만 바이낸스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의 대부분은 코인베이스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우드는 비트코인이 궁극적으로 100만 달러,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라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질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확신도 증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캐시 우드가 CEO로 있는 투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월부터 비트코인의 상승 기세가 점차 꺾이더니 이번 바이낸스 소송 사태로 5% 이상 급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회복을 하였지만 투자자분들의 투심 자체가 다소 꺾인 것이 사실이죠. 이제는 상승하기를 투자자분들이라면 모두 바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번 6월 FOMC 이후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과 동일합니다. 5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얼마 전 이 챗 GPT의 열풍의 주역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이 서울에 왔습니다. K-스타트업 및 이제 오픈 AI 행사에서 샘 올트먼이 한 이야기들은 한마디가 실시간 뉴스가 될 정도로 파급력이 컸는데요. 그 중에서도
외에도 크립토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주목해야 할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투어는 샘 올트먼의 저서가 나오면서 기획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단순히 책 장사를 하기 위해 세계 투어를 기획했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이번 투어를 통해 오픈 AI에 대한 가치를 올리고 구글보다 빨리 시작한 시장의 주도권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규제와 혁신이었습니다. 이 샘 올트먼은 이번 세계 투어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이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에 규제 당국자들도 동의하고 있다 전하였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가장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죠. 이 크립토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맞서면서도 동시에 양당의 입장을 최대한 담고 있는데요. 일례로 스테이블 코인의 코인 규제에 대한 수정 법안에 민주당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로 인상적인 말은 AI를 단계적으로 배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AI 시스템을 배포할 때 각 시장과 카테고리마다 실제 사용 케이스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사실 사용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초기 인터넷이 보급됐을 당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라이선스나 개인정보 온라인 상거래의 모든 문제를 다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육성이 함께 가면서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던 것인데, 이미 인간은 많은 경험을 통해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그에 따른 사이드 이펙트 또한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AI의 도입은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고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만 해도 이제 많은 검색을 이제는 포털보다 구글의 AI 바드에서 대부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급격하죠. 사람들이 AI를 처음 경험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과거 인터넷이 처음 도입됐을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 초기 인터넷은 그저 몇몇 특이한 젊은 세대의 장난감 같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AI가 처음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당장 들었던 생각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로 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까를 걱정해야 했던 것이었죠. 이에 대해서 샘 올트먼은 AI가 모든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으며 마지막 산업혁명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이제 실제로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졌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많은 일자리들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죠. 이 AI는 인간의 삶을 크게 바꾸겠지만 그 변화 안에서 인간은 또 새로운 역할을 찾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3배 많은 공학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공학자나 프로그래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기대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본소득으로 생명을 연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지만 큰 부를 이룰 기회가 더 많이 열리기도 할 겁니다.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도 과거의 주식, 채권, 부동산, 금 같은 전통 자산이 아니라 훨씬 다양해질 겁니다. 이 크립토는 누가 뭐래도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규제 이야기만 나왔다가 쏙 들어가 버렸던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계 각국이 크립토에 대한 법안을 준비 중이고 이 유럽의 미카가 그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미국이 고립될 뿐이죠. 이 결국은 크립토로의 자금 흐름이 더 빠르고 거대해질 것입니다. 왜 크립토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올까요? 단순합니다. 이제 인간은 더 편하고 쉬운 것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젊은 사람들만 이용하는 특별한 물건 같은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카톡을 하고 유튜브를 이용합니다. 더 빠르고 편리하고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제 향후 10년 내에 해외에 나가기 위해 환전을 하는 일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 비트코인으로 편하게 결제를 하는 일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순식간에 수수료 없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국가의 화폐를 구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QR코드만 있으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죠. 과연 어떻게 하면 부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자가 되고 싶어도 요즘은 사실상 세금 때문에 조금 벌었다던 사람들도 결국 국세청에 두들겨 맞고 번 돈을 다 토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인은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코인은 5억 이상부터가 신고가 의무입니다. 그 이하는 신고가 필요 없죠. 게다가 코인으로 차익을 내도 세금이 없습니다. 2024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2025년 다시금 찾아올 불장이 사실상 코인으로 세금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세금이 붙으면 최소 20에서 30%는 당연히 붙겠죠. 그보다 더한 과세도 사실상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사 모으는 비트코인이 마지막 불을 이룰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는 전례 없던 기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운 좋게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